2020년 1분기가 막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제약바이오 업계의 기술 거래 시장은 그야말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와서 이 뜨거웠던 시장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돈이 움직였는데 그럼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이 판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걸 빨아들이는 듯한 한 미국 거인의 독주. 둘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아시아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그 자체를 사려는 쪽과 약물을 만드는 미래 기술을 산점하려는 쪽에 아주 흥미진진한 전략 대결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의 주인공, 바로 미국의 제약거인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 회사의 행보는요, 공력적이다.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정도였어요.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5. 이게 뭘까요? 릴리가 불과 석 달 동안 체결한 기술 라이센싱 계약 건수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손이 얼마나 정신없이 움직였는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금액입니다. 1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오고 간 모든 기술 거래 계약금, 그러니까 선급금의 10%를 릴리 혼자서 다 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시장을 이끌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지배했다고 봐야죠. 릴리의 쇼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술만 사들인 게 아니라 아예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M&A도 무려 3건이나 성사시켰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돈이 많아서 막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M&A를 통해서는 당장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거의 완성된 약물을 확보해서 단기적인 성장을 이끌고, 또 기술 이전을 통해서는 미래 먹거리가 될 초기 플랫폼 기술에 투자해서 장기 성장까지 동시에 노리는 거죠. 이걸 아주 정교한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성장을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이 정도입니다. 1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딱 3개월 만에 M&A에 쓴 겁니다. 아,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자, 릴리가 서부에서 이렇게 막 총을 쏘아대는 동안 동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 격전지가 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분기 전 세계 기술 거래의 37%,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두 강자 중국과 한국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뭐랄까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신약 후보 물질, 이걸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파는 데 집중했어요. 반면에 한국은 신약을 만드는 방법이나 도구, 즉 플랫폼 기술을 파는 데 주력한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3%. 믿어지시나요? 전 세계 대형 제약사들이 계약금으로 쓴 돈의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들한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중국이 명실상부한 신약자산 수출 강국이 됐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땠을까요? 선급금 비중은 1%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영리하고 똘똘한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SC 제형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복잡한 정맥 주사를 집에서 쉽게 맞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그런 기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약 하나가 아니라 여러 주사 약물에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적을지 몰라도 이건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아예 황금 어장을 파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 기업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어떤 기술이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분기 가장 컸던 계약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구매자는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판매자는 중국 기업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이 회사는 중국의 비만 신약 후보 물질에 선급금으로만 무려 12억 달러를 썼어요.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그냥 계약금으로 베팅한 겁니다. 중국의 자산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앞서 봤던 릴리의 전략,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건 릴리만의 특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업계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이 된 거죠.
시정 출시가 임박한 후기 단계 약물을 사들여서 당장의 리스크는 줄이고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 초기 단계 플랫폼 기술에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 투트랙 전략. 이게 이제는 하나의 표준, 즉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요?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전통적인 화학약물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중황체나 다중황체 같은 차세대 기술이 거래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미사일 하나로 타겟 하나만 공격했다면 이제는 미사일 하나로 여러 개의 타겟을 동시에 정밀 타격하는 기술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훨씬 똑똑해진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생각해본 이 모든 복잡한 움직임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글로벌 신약 개발의 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라일 릴리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현재와 미래를 그냥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신약 후보물질 공급 기지가 됐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완제품에 가까운 약을 사는 전략과 약을 만드는 레시피를 확보하는 전략이 국가별로 또 기업별로 아주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단순히 누가 더 좋은 약을 만드나? 이걸 넘어서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체스 게임이 막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직무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신약 개발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 최후의 웃는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최고의 결과물을 파는 자산 강국일까요? 아니면 혁신의 과정 그 자체를 파는 플랫폼 전문가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미래 그 자체가 될 겁니다.